30대 초반의 간호사 미나는 어릴 때부터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특별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로서 국경 없는 이 사회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다녀오곤 했다. 어린 미나는 부모님이 해외 의료봉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다. 현지 아이들의 맑은 미소,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살아날 수 있었던 환자들의 기적 같은 회복 과정,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의 절박함까지 모든 것이 어린 미나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연스럽게 간호학과에 진학한 미나는 대학 시절부터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방학 때마다 농촌 지역의 무료 진료소에서 혈압 측정, 기초건강 상담, 약물 복용 지도 등을 도맡아 했다. 졸업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 취업한 뒤에도 이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3교대 근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동료 간호사들은 미나는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지만 미나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런 미나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 곳은 성북구의 한 무료 진료소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 진료소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곳이었다. 평소보다 환자가 많았던 어느 토요일, 미나는 분주히 환자들의 접수를 도우며 혈압을 재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가 바로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 희망의 다리에서 일하는 준호였다. 준호는 자신의 단체에서 이 무료 진료소를 후원하고 있다며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미나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을 지켜본 준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복잡한 의료진 설명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미나의 모습에서 진정한 봉사정신을 보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소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체 업무 때문에 라고 했지만 미나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 뻔했다. 준호는 미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NGO 활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던 미나였지만 준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렸다. 준호가 특별했던 점은 미나의 봉사활동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것이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처음에는 미나의 봉사정신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봉사활동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어떤 남자친구는 봉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다. 그럴 때마다 미나는 상처를 받았고 결국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미나의 봉사활동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함께 참여했다. 의료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환자들의 접수를 돕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부축해드리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냈다. 무엇보다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싫은 기색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면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준호는 미나에게 프로포즈했다.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 무료 진료소였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내 든 것이다. 미나 씨의 아름다운 마음을 평생 사랑하고 싶습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라는 준호의 프로포즈에 미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미나의 동료 간호사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었고 무료 진료소의 의사 선생님들도 두 사람 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이라 행복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미나의 부모님 역시 준호를 매우 좋게 평가했다. 특히 아버지는 사위감으로서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 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만족해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인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첫 인사 때만 해도 평범한 분이었다. 특별히 미나를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는 기색 없이 그저 담담하게 대했다. 하지만 혼수 준비, 결혼식장 예약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돈에 대한 극도의 민감함이었다. 결혼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요즘 물가가 어떤데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나?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처음에는 미나도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당연히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다고 이해했다. 실제로 준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결혼 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첫 번째 큰 갈등은 결혼식장 선택 문제에서 터졌다. 미나와 준호가 여러 곳을 알아본 후 선택한 식장은 서울 시내의 괜찮은 호텔이었다. 가격도 평균적인 수준이었고 음식과 서비스 품질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김 여사는 예약금을 걸기 직전에 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겨우 4시간 동안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나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뷔페값도 1인당 금액이 너무 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신 김 여사가 제안한 곳은 충격적이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예식장이었는데 인테리어는 20년 전에 멈춘 듯 촌스럽고 접근성도 매우 떨어졌다. 음식 수준은 더욱 형편없었다. 시식을 해본 결과 도저히 하객들에게 대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줄일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냐며 고집을 부렸다. 괜히 번쩍번쩍한 곳 잡지 말고 소소하게 이런 곳에서 식을 진행하라고 강요했다. 미나는 정말 난감했다.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인데 이렇게 형편없는 곳에서 올릴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예비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민 끝에 미나는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심지어 애교까지 부리며 처음 해봤던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식을 올리냐. 이해가 안 된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신혼집에 보태는 게 훨씬 이득 아니냐며 미나를 헛똑똑이 같다고 폄하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준호가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미나와 준호가 원하는 식장으로 예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나와 김 여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식장 문제가 해결된 지 일주일 후 김 여사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다. 이번에는 웨딩드레스였다. 미나와 준호가 예약한 식장에서 제공하는 드레스 패키지를 보던 김 여사가 갑자기 이것도 너무 비싸다며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냐며 드레스 렌탈 비용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미나는 당황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까지 한 상태였고 드레스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김 여사는 어디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곳을 안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식장 사건을 겪은 후라 미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김 여사가 말하는 저렴한 곳이 과연 괜찮을지 의심스러웠다. 며칠 후 김 여사가 가져온 것을 본 미나는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그것은 드레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물건이었다. 교회 집사님이 예전에 결혼할 때 입던 거라며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펼쳐 보인 드레스는 80년대 스타일 그 자체였다. 하늘로 치솟는 퍼프 어깨, 과도하게 장식된 레이스, 번쩍거리는 큐빅들이 온몸에 달린 모습은 차라리 코스튬에 가까웠다. 어때? 괜찮지? 입을만 하겠지? 김 여사는 진심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끄럽게도 보관을 잘한 모양이더라고. 이 정도면 문제없지 뭐. 하지만 미나의 눈에는 곳곳에 보이는 누렇게 변색된 자국들과 이염된 부분들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하얀 드레스 중간중간에 얼룩덜룩한 얼룩들이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 여사의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신부 화장도 굳이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 없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수수하게 내가 직접 하면 돼. 미나는 어이가 없었다. 결혼식은 여성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화장까지 직접 하라는 것이었다. 어머니, 그래도 결혼식인데.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거 조금 입는데 돈 내는 것도 아깝고 화장비까지 따로 내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니? 김 여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드레스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아무거나 입으면 뭐 어떠냐? 화장도 마찬가지야.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허영심이 강해.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이 결혼 잘했어. 이런 말을 들으며 미나는 점점 기가 막혀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여사는 혼수 준비에도 사사건건 간섭했다. 미나가 준비한 침구류를 보고는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적당한 걸로 해라고 했고, 가전제품 목록을 보고는 이런 건 꼭 새 걸로 살 필요 없다. 중고도 괜찮은 게 많다며 딴지를 걸었다.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중고가 얼마나 좋은데 굳이 새 거 살 필요 있나라며 끊임없이 절약을 강요했다. 미나가 특히 화가 난 것은 김 여사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정작 자신은 결혼 준비에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만 했다. 시댁 형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간섭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미나는 한계에 도달했다. 드레스 문제로 김 여사와 실랑이를 벌인 지 3일째 되던 날
미나는 준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준호야,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사사건건 다 참견하시니까 결혼 준비가 즐겁지가 않아. 준호는 미나의 말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아껴야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좋게 이해해줘. 하지만 미나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건 우리 결혼식이잖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으셔. 준호는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결혼식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잘 말씀드릴게 라고 약속했다. 확실히 준호의 말은 효과가 있었다. 미나가 아무리 정중하게 설명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김 여사가 준호의 말에는 순순히 수긍했다. 알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잔소리 안 하겠다. 김 여사의 이 한마디로 미나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그 후로는 김 여사의 간섭 없이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원하던 드레스를 선택할 수 있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예약할 수 있었다. 혼수 준비도 미나의 취향대로 할 수 있었다. 미나는 준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정말 고마워. 내가 말해줘서 이제야 편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어. 준호도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게라고 다짐했다. 미나는 이런 준호의 모습을 보며 역시 결혼할 사람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김 여사의 간섭이 사라진 후 결혼 준비는 순풍에 돛을 탄 듯 진행되었다. 청첩장 디자인을 선택하고 사진 촬영 일정을 잡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미나는 이제야 진짜 결혼 준비다운 결혼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미나는 몰랐다. 김 여사가 조용해진 것은 단순히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더 큰 그림이 곧 미나와 준호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은 정말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11월의 어느 토요일, 미나는 김 여사의 환갑 생신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동안 식장과 드레스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관계가 많이 서먹해진 상태였다. 김 여사가 간섭을 그만둔 후로는 평온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화해는 아니라는 것을 미나도 잘 알고 있었다.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서로 피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미나는 의료봉사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종종 갈등 상황을 중재해야 했던 미나는 진심을 다한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 여사의 생신을 계기로 관계를 개선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준호야, 어머니 생신에 뭘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미나가 물어보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절약만 하고 사셔서 외식 한번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어. 특히 고급 음식은 구경도 못 해보셨을 거야.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걸 더 좋아하시거든. 미나는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며칠 전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다녀온 궁중한정식 명가라는 곳이 생각났다. 그곳은 조선 왕조 궁중 요리를 재현한 전통 한정식집으로 유명했는데 음식 맛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상차림과 서비스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특별한 날에 어른들을 모시기에는 완벽한 곳이었다. 그럼 정말 맛있는 한정식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 어머니가 평소 못 드셔보신 고급 음식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어. 미나의 제안에 준호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런 곳에 가보시는 게 소원이셨을 텐데. 미나는 즉시 궁중한정식 명가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다. 11월 15일 김 여사의 생신 당일 저녁 6시에 4인용 룸을 잡았다. 시아버지와 김 여사, 그리고 미나와 준호까지 딱 4명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크기였다. 미나는 이번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생신 당일 오후, 미나는 일찍 퇴근해서 식당에 먼저 도착했다. 룸을 확인하고 꽃까지 준비해서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 미안한데 조금 늦을 것 같아. 엄마가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린대.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천천히 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약속 시간이 15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식당 문이 열렸다. 김 여사와 시아버지, 그리고 준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미나는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뒤에 낯선 얼굴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미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김 여사가 대신 설명해줬다. 아, 인사해.
우리 언니하고 내 동생들이야. 내가 넷 중에서 둘째인 거 알고 있지? 결혼식장에서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미리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 김 여사의 뒤에는 3명의 중년 여성들이 서 있었다. 모두 김 여사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자매들이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언니들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 좋잖니? 김 여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미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4인용 룸에 7명이 들어와 있으니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미리 알았다면 더 큰 룸으로 예약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미나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매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재빨리 준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준호야, 이모님들이 오신다고 미리 얘기해줬으면 더 넓은 곳으로 예약했을 텐데. 준호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나도 몰랐어.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모들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 엄마가 미리 부르신 모양이야.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이모들까지 대접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반 정도 부담할게. 미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었다. 알겠어. 그럼 반반하자. 미나는 식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더 넓은 룸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행히 옆방이 비어 있어서 옮길 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나는 직원에게 미리 주문해둔 한정식 코스 요리를 7명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김 여사가 갑자기 메뉴판을 가져와 달라고 했다. 이왕 온 김에 먹고 싶은 것들 더 시키자. 미나는 깜짝 놀랐다. 이미 한정식 코스만 해도 상당한 양인데 더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나오는 음식만 해도 양이 꽤 많을 텐데.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 여사는 이미 메뉴판을 펼쳐놓고 이것저것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어차피 많이 시켜도 남는 건 싸가면 되잖아. 김 여사의 말에 미나는 당황했다. 그리고 김 여사가 가방에서 슬쩍 꺼내 보인 것을 본 순간 미나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커다란 비닐봉지 여러 개가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남은 건 알아서 싸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김 여사는 당당하게 말했다. 자매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맞아. 이런 좋은 음식 남기면 아깝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미나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 김 여사가 평소 자매들에게 받은 도움을 갚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 며느리가 비싼 음식을 사준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었다. 심지어 남은 음식까지 싸갈 요량으로 미리 비닐봉지까지 준비해온 상황이었다. 식사는 김 여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자매들은 평소 먹어볼 기회가 없었던 고급 한정식을 맛보며 연신 감탄했다. 이게 진짜 궁중음식이구나. 돈값하네, 돈값태 같은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접하는 것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추가로 주문한 음식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것도 맛있겠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미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김 여사의 생신이니 참기로 했다. 그래,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하자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설령 계획적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 여사가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나왔던 음식들 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김 여사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남다니 정말 아깝다. 다 버릴 텐데 그냥 두면 안 되지. 김 여사는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체계적으로 음식들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갈비찜, 전복요리, 각종 나물들까지 빠짐없이 비닐봉지에 담았다. 자매들도 각자 가져온 용기들을 꺼내며 우리도 조금씩 나눠 가져가자고 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렸지만 김 여사가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는 말도 있잖니. 아까운 걸 어떻게 그냥 둬라고 하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나는 이런 상황이 어색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여기는 듯했고 혼자서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포장 타임이 끝나고 슬슬 자리를 정리할 분위기가 되었을 때 준호가 계산서를 들고 일어났다. 미나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니 카드로 계산하고 미나가 현금으로 나머지를 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 여사가 준호의 손목을 탁 잡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계산하려고요. 준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자 김 여사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아니,
내가 계산을 왜 해? 미나가 사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렇기는 한데 이모님들은 예정에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준호가 설명했지만 김 여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잠깐만, 사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줘야지. 반반씩 부담하는 건 또 뭐야? 그럼 이건 예비 며느리가 사주는 게 아니잖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미나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매들의 시선도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돌려 미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미나야, 내가 계산하는 거지? 애초에 약속이 그런 거였잖아.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미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어머님, 원래는 내 분만 올 줄 알았는데 이모님들까지 오셔서 그래서 준호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김 여사는 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담스럽게 뭐가 부담스러워? 너 입이 있으면 좀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언니 동생들 데려와서 부담스럽니? 돈 내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미나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왜 우리 아들 들어봤네라고 하는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는 이제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커졌다. 계산서 당장 내한테 줘. 본인이 사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얼렁뚱땅 우리 아들한테 넘기는 건 또 뭐야? 김 여사는 준호의 손에서 계산서를 빼앗아 미나에게 거칠게 내밀었다. 그 순간 미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까지 쌓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김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다 좋다가 마지막에 기분 상하게 할 거면 앞으로 이런 거 하지도 말라고. 그냥 돈으로 달라고. 어머님. 미나가 입을 열려는 순간 김 여사는 더욱 가열차게 공격했다. 그리고 부담스럽다는 게 뭐야?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 얘 돈이고 얘 돈이 내 돈인데 누가 계산한들 뭐가 문제야? 또 언니들이랑 동생들 있는 자리에서 내 체면 상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냐? 잘 먹고 기분 상하기는 처음이야. 김 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인 불만까지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중에 하는 말인데 내가 내 말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니? 그래도 나는 너처럼 그러지 않았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존중해줬지. 그런데 너는 이게 뭐야? 이 말에 미나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존중해줬다고? 그동안 사사건건 간섭하고 스트레스 주면서 존중해줬다는 것인가? 결혼 전부터 내 고집 때문에 기분 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도 너한테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하면 고집 센 며느리를 모시고 살겠구나 싶어도 그냥 내버려뒀다고. 김 여사는 마치 자신이 대인배인 것처럼 말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참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알겠어요. 그렇게 계산하시니까 제가 계산하겠어요.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당당히 카드를 내밀며 제 것만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했다. 7명분 중에서 1명분만 계산한 것이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오자 김 여사는 진작 이럴 것이지 뭐하러 사람 열 올리냐며 구시렁거렸다. 그리고 앞장서서 카운터 쪽으로 향했다. 나가려는데 직원이 앞을 가로막으며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나를 쳐다보자 미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 것만 계산했어요. 뭐? 김 여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큰 소리 치면서 가더니 내 것만 계산한 거야?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미나는 더 이상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똑똑히 말했다. 똑똑히 알려드리려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럴 권리 없다는 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제 것만 계산했어요. 김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시어머니를 우습게 여긴다.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을 말도 안 되게 구겨놓는다.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다. 김 여사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다. 급기야 김 여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예비 사돈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위협했다. 미나는 단숨에 나가서 김 여사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전화할 거 없어요.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미나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으면 어머님이 한 행동을 뒤돌아보세요. 서운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신 것처럼 저도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처럼 막 나간 적은 없었어요. 김 여사는 본인이 뭘 잘못했다고 남 탓을 하냐며 미나를 못됐다고 했다. 내가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먼저 사주겠다고 비싼 곳에 데려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야? 어서 마저 다 계산해. 김 여사는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 안 그러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엎을 줄 알아. 이 순간 미나는 완전히 폭발했다. 파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세요? 제가 계산서 들고 나올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은 깨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미나는 준호에게 최후 통책을 던졌다. 준호야, 지금 당장 선택해. 어머니인지 저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어머니를 선택하면 파혼이고 저를 선택하면 저는 시부모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엄마. 그 순간 미나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그럼 그렇지. 마마보이 같으니라고. 엄마를 선택할 줄 알았어. 미나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끝이에요. 파혼합시다. 미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김 여사가 끝까지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했지만 미나는 파혼했으니 더 이상 볼 일 없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미나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나중에 김 여사 측에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미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당신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고 주견 없는 남자친구도 믿을 수 없다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본성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